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미디어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의 미래. 오늘 강의를 맡은 최종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거의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책으로는 다음 강의는 또 다른 강의가 있지만, 책으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장과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강의를 할 거고요. 특히 이 디지털 마케팅의 미래장은 뭐 이것만 보셔도 한 번에 이해가 될 정도로 요약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새로운 신기술들이 여러분들 뉴스에 보는 기술들 있죠.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코인이나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도대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디지털 마케팅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학습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강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자, 이 디지털 마케팅의 미래를 보기 전에 정말 그 현실하고 공상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먼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2015년 10월 21일 여러분들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 10월 20일이 백투더퓨처의 2의 백투더퓨처, 우리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오는 타임머신이 개발돼서 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백투더퓨처의 2편에서 나오는 과거로 돌아온 미래로 도착한 날이었어요.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영화죠. 그래서 그 미래로 설정한 시기가 2015년 10월 21일이었어요. 21일. 그래서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온 날이에요. 자, 그래서 그 주인공이 와서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미래의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땅 위를 떠다니는 허버 호버버드 보드, 그래서 땅 위를 떠가는 보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신발 같은 건데, 이 신발인데 여기서 보이시는 신발이 그 미래에 나오는 나이키 신발이었어요. 그때도 나이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키 신발이 신으면 이렇게 돼 있다가 끈이 이렇게 돼 있다가 신으면 이렇게 쫙 조여지는 미래 신발이다라고 보이셨었어요. 그래서 운동화 끈이 풀어져도 다시 묶을 필요도 없이 저절로 끈이 조여지는 이러한 공상들이 나왔던 영화였는데, 사실 2016년 11월에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된 하이퍼 어댑터, 이게 하이퍼 어댑터거든요. 이 하이퍼 어댑터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1.0 버전이었고, 이게 운동화 뒤꿈치에 센서가 있어서 사람들이 신발을 신으면 자동으로 끈을 조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한 제품들이 16년에 벌써 나왔다는 거죠. 영화는 15년의 미래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보여준 영상들이 2016년에 이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영화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내가 영화로 만들어낸 거였는데, 그게 신기해서 재밌었는데, 그게 바로 2016년에 이런 묶어진 끈이 저절로 조여지는 신발처럼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퍼 어댑트는 여러분들 유튜브나 영상이나 블로그나 구글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이 밑에 파란 부분이 배터리 센서 부분하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신발이.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고요. 이 영화는 이 영화의 가장 큰 골조는 어떤 거냐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예측해서 범인을 체포한다는 게 그 영화의 가장 큰 골조예요. 그래서 이
미래 사회에는 범죄를 이미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줄 알고 있고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이 개봉 당시에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엄청나게 신기하다, 너무 재밌다, 특이한 기술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흥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2016년에 알리바바의 CEO였죠. 마인이 그 CCTV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범죄 예방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중국에는 CCTV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CCTV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힘들겠죠. 이 개인 뭐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얼굴 인식을 다 찍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예로 보여드린 거는 이 프라이주 호텔이라는 중국의 호텔인데 이 호텔은 체크인이 얼굴로 합니다. 얼굴로 체크인을 하고 그리고 모든 음식 결제와 비용 결제는 자신의 얼굴로 결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얼굴 정보를 다 저장하고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 업체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상관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무인 자동차 어때요? 여러분들 BMW, 테슬라, 혼다, 토요타, 현대, 구글, 인텔, 소니까지 해가지고 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랑 제휴도 하고 아니면 자동차 업체가 없는 경우에도 이 무인 자동차에 대한 니즈가 엄청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게 이 구글에서 제작한 무인 자동차고 이런 사람들이 사지 않고 운행하는 누로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슈퍼마켓을 이동하는 자동차로 구현해낸 거죠. 무인 자동차예요. 전부 다 무인 자동차의 종류들이고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이라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 법안이 엄청나게 빠르게 통과됐고 무인 자동차 상용화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느려요. 그래서 2018년, 19년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되고 있는 무인 자동차는 사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뭐 사고가 났다더라, 뭐 누구를 쳤다더라, 눈앞에 있는데도 못 봤다더라, 뭐 이런 문제들은 있지만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3년에서 5년 안에 우리나라에도 이 무인 자동차가 법으로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그 포인트인 거죠.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미국 드라마에서 나왔던 작전입니다. 막 미국 드라마에서 나왔던 이 자동차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손목시계에다가 키트 도와줘 이렇게 하면 자동차가 스스로 시동을 걸고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로. 그래서 이게 전격 제트 작전이었는데 이게 스스로 시동 걸고 오는 자동차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공상이었어요. 이게 1980년대 가장 처음 나온 80년대 처음 나온 드라마였거든요. 근데 이걸 리메이크했어요. 리메이크 해가지고 2009년에 이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이렇게 새로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새로운 주인공들을 해서 이걸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리메이크 되던 2008년만 해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동차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드라마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발전되는 기술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금방이란 거죠. 눈앞에 있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홍채 인식 기술이 미리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홍채 인식 타겟팅 광고라고 해서 홍채를 인식하면 그 사람에 맞는 광고를 했단 말이죠. 그 장면이 영화 속에 나왔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영화 속의 한 장면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이미 우리 노트 7인가 그때 이 홍채 인식 기술이 들어갔었죠. 벌써 그런 상황이라. 이 정도로 우리가 발전돼 있고 공상과 현실이 공상으로 했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페이스북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었어요. 페이스북이 사실 이 페이스 딜스라는 걸 이용해서 페이스북과 연계해가지고 오프라인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페이스북 쿠폰을 주는 프로모션을 실시했었어요. 단 4개월이었지만 이게 지금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휴하고 있는 상점에서 이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스캔하는 겁니다. 얼굴을 스캔해가지고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눌렀던 거 있잖아요. 좋아요를 눌렀던 거, 뭐 관심을 눌렀던 거 이런 쿠폰에 대해서 쿠폰을 바로 제공했다는 거죠. 페이스북에서 얼굴 인식이 되자마자 페이스북으로 쿠폰을 바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선글라스라든지 안경에 대해서 계속 호감을 남겨왔고 내가 글도 썼단 말이에요. 아, 나 이번에 휴가 갈 때 선글라스 꼭 사야지 라고 뭐 자신의 일기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페이스북이 알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어떤 선글라스 매장에 들어갔을 때 쿠폰을 날린다는 거죠. 당연히 해당 선글라스 매장이면 제일 좋겠죠. 그만큼 효과가 일어날 거니까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번거롭게 쿠폰 다운로드 안 해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편리함과 즉시성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한 사례였고 이게 이 인터랙티브 디지털 사이니지처럼 이 행인의 얼굴들 있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디지털 사이니지 이야기했었잖아요. 행인의 얼굴들을 카메라로 분석해가지고 성별, 연령별 이런 것들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술은 이미 업계에서는 많이 상용화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현실 공상 수준이 여러분들 이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봅시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디지털 발전에 따라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니까 마케팅 패러다임도 변했단 말이죠. 기술이 이만큼 발전하니까 마케팅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우리가 디지털 트래픽 빌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잖아요. 하다못해 구전도 이 구전으로 새롭게 변화됐단 말이죠. 패러다임이. 그래서 이 패러다임 변화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이 기술이 더 발전할 거잖아요. 계속 일어날 거고 우리는 이제 마케팅 모습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는 게 우리 이번 장의 가장 큰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그리고 인터랙티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 마케팅 모습은 어떤 걸까? 라고 생각해보면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는 거죠. 전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은 저희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기업에서의 모든 기업에서의 거의 화두고 이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케팅 부분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매우 기업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고요. 특히 우리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 디지털 패러다임은 또 전환될 거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전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마케팅 영역에서의 생각보다는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으로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어떤 패러다임이 가장 먼저 변하냐? 이 디지털 패러다임에서는 과거와 달라진 소비자의 위상이라는 거죠.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소비자의 위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 소비자의 위상은 더 바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는 앞에서 우리가 소비자의 파워가 줄다고 배웠어요, 는다고 배웠어요.
소비자의 파워는 점점 더 늘 거라고 배웠죠. 그런데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소비자들은 소극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이제 마케팅 하는 대로만 구매를 했고, 지금 같은 경우 온라인 기술이 활성화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소비자가 갖게 된 파워는 어마어마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예전에는 소통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온라인 기술이 활성화된 지금은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해요.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확산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게시판에다가 글도 써요. 영상도 만들어요. 하다못해 웹사이트, 개인 웹사이트도 만든단 말이죠. 거기다가 커뮤니티, 가상 커뮤니티에 참여해가지고 상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후기,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소비자가 지금은 소비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단순한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소비자로 진화했다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의 위상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위상 변화가 되니까 이 디지털 패러다임에서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자체도 전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은 누가 주도를 했냐? 기업이 주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 주도해가지고 기업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강제적으로 노출하는 형태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다? 소비자의 관심 영역을 기업이 미리 파악을 해서 해당 광고 메시지를 그냥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퍼미션, 허락을 받아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옵트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 주도형으로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소비자 욕구 중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소극적이었잖아요. 소비자의 위상이. 근데 지금은 능동적으로 변해가면서 마케팅 단계에도 소비자들이 전 단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케팅 전 단계, 마케팅 하기 전, 뭐 한 후 이런 단계에 모두 다 참여하는 거죠. 소비자가.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그 모든 단계에서 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 지표 자체가 달랐어요. 마케팅의 지표가 어떤 거였냐? 프로그램 시청률, 도달률, 노출 횟수 이런 양적인 지표였단 말이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얼만큼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였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어떤 지표냐? 소비자가 얼마나 컨텐츠에 몰두하고 그리고 얼마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지가 더 중요한 효과 지표라는 거죠. 지표 자체도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변하니까 소비자 조사도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어떤 게 커뮤니케이션 지표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소비자 조사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자기 보고의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소비자 스스로 자기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조사원한테 전달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소비자 조사는 소비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냐라고 생각해보면 도움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 반, 도움 안 준다라고 하는 사람의 반, 계속 이렇게 쌓아왔어요. 왜냐하면 소비자의 내면 심리는 너무나 복잡하거든. 그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안 되냐? 소비자 내면 심리를 너희가 다 파악할 수 있냐? 다 확인할 수 있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왜 이거 움직이는지 스스로 행동하는데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땐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소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소셜 인터넷에서 하는 감정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 내면을 이해하고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비자한테 이렇게 의견을 내라라고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움직인 경로를 파악한다든지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조사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가 광고를 할 때도 소비자한테 광고를 할 때도 이미 소비자들은 많은 광고에 노출돼 있고 이 광고를 회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광고의 형식도 어떻게 된다? 진정성 있는 광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회피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개인화해야 되고 타겟팅해야 된다라는 게 광고가 더 좋은 서비스라는 걸 인식하게 하는 게 지금의 역할이란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마케팅 방식으로 소비자를 이제 마음을 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시장 자체가 변했고 그리고 시장 자체를 구성하는 소비자들의 행동도 변했어요. 특히 우리 마케팅 측면에서 이걸 보면은 디지털 기술이나 디지털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친 영향은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분야예요. 디지털 분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쳤어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상호작용성을 생각해 보셔도 예전에는 TV로 뭔가 광고를 했을 때 얼만큼 상호작용이 올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힘들단 말이죠. 그냥 얼만큼 나갔냐 정도 봤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 여러분들 핸드폰이라든지 즉시성, 위치성 이런 것들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과정,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디지털 마케팅 패러다임 전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소비자 변화, 그리고 소비자와의 기업 간의 관계,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형태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케팅 환경이 전부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터랙티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게 미디어 환경이라든지 이런 마케팅 환경이 변화해서 생긴 시대적 유산이에요. 시대적 산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디지털 변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의미했고 특히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가장 많이 이야기됐고 특히 그리고 전통적인 활용 기법들, 제작 기법들, 소비자 전달 기법들이 모든 커뮤니케이션 과정들이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다 바뀌었다는 거죠. 특히 소비자의 변화,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해서 지금 시대적 결과물로 인터랙티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까지 일어났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쇼루밍족. 여러분 쇼루밍족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쇼루밍족이 된 적이 있을까요? 쇼루밍족은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의 매장에 가서 진열된 상품을 보시고 거기서 온라인 제작과 해당하는 상품을 찾아 구매를 하는 새로운 쇼핑 양상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쇼루밍족.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이 예전에는 쇼룸 역할만 한다고 예전에는 모든 걸 구매하고 확인하는 쇼룸 역할도 하고 많은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는 구매만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쇼룸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쇼룸까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역할까지 줘야 된다? 소비자 경험, 다양한 소비자의 경험까지 제공해야 하는 복합 공간으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은 소비자의 경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는 복합 공간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공간조차도.
그래서 이런 변화된 환경들이 디지털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서 새롭게 확산되고 새롭게 결합돼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솔루션으로 기능을 하게 될 거란 거죠. 그래서 기존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접하게 하거나 선택하게 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게 가장 초점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거? 소비자의 일상 속에서 브랜드와 관련된 경험을 확장시키는 거. 그래서 경험을 확장시키는 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프라인 경험만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찾아서 이걸 모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를 통해 디지털 경험까지 하게 하는 게 현재 가장 큰 화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미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것들로 기준을 보면 될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기업적 측면이에요. 기업 측면. 그래서 기업 측면으로 미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분명히 모바일 매체 중심이랄 거죠. 모바일 매체가 가장 중심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이 모바일 매체가 중심이 된 빅데이터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고 좀 더 개인화하고 타겟팅된 마케팅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광고를 수용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내가 보겠다 안 보겠다 그런 능력을 갖고 원하는 컨텐츠와 광고만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광고 메시지만 줘야 되겠어요? 아니란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수 있는 소비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겁니다 180kg를 들고 있고요 이런 기술적인 측면 제공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다양한 콘텐츠 중에서 재미와 감성을 자극하는 콘텐츠들도 좀 더 주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기업들은. 왜? 이 기업들이 자기가 원하는 광고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밌고 감성을 자극하지 않으면 광고 자체를 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라고 말하고, 이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형태의 컨텐츠가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을 담고 재미를 담아가지고 관계를 지속시키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발전시킨다는 게 무슨 관계 마케팅이었어요? 고객 관계 마케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 관계 마케팅이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더 중시하는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될 건지 상호작용도 더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 통해서 소비자 브랜드와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관계 마케팅까지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빠질 수 없는 더 풍부한 브랜드 경험을 더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적 입장에서. 이 기업적인 컴퍼니 스탠스예요. 그리고 소비자에서는 소비자 스스로 찾아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더 찾을 거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가능한 컨텐츠를 더 소비하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브랜드 풍부한 경험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확장돼서 고객 관계 마케팅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 현실과
공상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디지털 그리고 인터랙티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여러분들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트렌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